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소 궁금했던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응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벨업 마인드 수면장애를 진행할 대자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원정 과장입니다. 오늘 전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후원으로 도민 여러분께 수면과 관련된 간단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나왔습니다.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수면장애의 종류라 할 수 있는데요. 수면장애는 대표적으로 수면의 질 또는 양의 뚜렷한 불만을 호소하는데 그 증상은 잠들기 어렵다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이른 새벽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등을 나타내는 불면장애가 있고요. 동일한 날에 반복되는 저항할 수 없는 졸음, 또 잠에 빠지거나 낮잠을 자는 증상이 3개월 이상 매주 3번 이상 나타나며 때로 웃음이나 농담 시에 근육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기면증과 주된 수면 시간에 7시간 이상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졸음을 무한적으로 호소하는 과다수면증, 수면 중 숨 막힘과 코골이가 반복되고 이로 인한 수면 효율성의 저하로 주간 졸음증이 증가하는 호흡 관련 수면장애, 즉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일주기의 리듬이 맞지 않아서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장애, 그리고 수면 중 여러 가지 사건이 동반된 사건 수면, 물질 약물에 따른 중독과 금단 증상에 의한 물질 약물 유도성 수면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수면장애를 진단하고 구분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면장애의 경우 수면 일기와 간단한 척도 검사, 그리고 활동 기록기가 필요하며 과다수면증과 기면증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수면 일기, 척도 검사, 수면 다호 검사 및 다중수면 잠복 검사, 유전자 검사, 뇌 촉색 검사가 동원됩니다. 수면 호흡 장애와 사건 수면의 감별을 위해서 척도 검사와 수면 다음 검사가 필요하고 일주기 리듬 각성 장애의 경우 체온 측정과 혈청 또는 타액의 멜라토닌 레벨을 측정이 필요합니다. 수면 다음 검사는 야간에 수면 중 수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침 전 신체의 각 부위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뇌파, 안전도, 심전도, 코골이 측정용 마이크 센서, 턱과 다리의 근전도, 코의 호흡 센서, 입과 코의 온도 센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 적외선 카메라, 흉부 호흡 센서, 복부 호흡 센서, 체위 측정 센서 등을 신체에 부착하고 야간 수면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때로 수면 다음 검사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 심할 경우 지속적 양압기를 착용시켜서 치료와 동시에 적정 압력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기면증의 감별 진단을 위한 다중수면 잠복 검사는 전날 밤 수면 다음 검사를 시행한 후에 주간에 2시간 간격으로 5번 잠을 재우면서 잠이 든 후에 꿈수면의 출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수면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불면장애이며 이러한 장애를 호소하는 분이 임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다수면증과 기면증, 1시간에 5회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 및 시차 문제로 인한 수면장애, 몽유병, 야경증, 렘 수면 행동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주기적 사지운동장애, 이갈이, 흔하지 않지만 수면 폭발 증후군 등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면장애가 가장 많으며 과다한 수면장애 및 기면증, 사건 수면, 그 중에서 몽유병, 야경증, 하지불안 증후군, 일주기 리듬 각성장애, 렘 수면 행동장애 및 기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중독이 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약을 조절하면서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존은 중독이 아니며 대부분의 수면제의 의존 정도는 커피의 카페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감량하는 계획을 세울 경우 중단은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므로 급작스러운 중단이나 자의적 복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용법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 금단 증상을 악화시켜서 더욱 많은 수면제를 먹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 유지, 적정 사용 방법을 후방에 따라 잘 따르고 수면 이생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조절을 단계적으로 한다면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물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방 지침과 자신의 컨디션을 고려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장기간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약물로서 대부분 항히스타민 성분으로 구성된 수면제입니다. 가벼운 불면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지침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는 다양한 기전으로 구성된 약물들이 존재하고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단일 제제 또는 복합 제제로 처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성이나 내성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협의 후 처방 지시를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이생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잠자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흡연이나 음주도 꼭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수면 이생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걸쳐 전달해드리는 레벨업 마인드 수면장애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꼭 유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